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아이폰이나 아니면 다른 핸드폰에서 갤럭시 Z 플립 3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종 막 이것저것 정보를 좀 찾아보다 보면은 아니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한다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또 이게 아예 처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오랜 기간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갤럭시로 오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시청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기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타임테이블을 넣어 둘 거니까요, 기존에 갤럭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처음 사용하신다 또는 좀 오래된 핸드폰에서 넘어오셨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삼성페이에 관련된 건데요. 이 삼성페이에 대한 꿈을 갖고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삼성페이 이렇게 들어서 결제하는 거 알겠어. 근데 아니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해놨는데 왜 교통카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다른 건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런 카드가 있으면 이걸로 결제도 하고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탈 때에는 딱 갖다 대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혼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페이 안에서도 따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입력해가지고 이 삼성페이로 무언가 결제를 할 때, 이렇게 결제를 할 때에는 마그네틱 방식이라고 불리는 MST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요거는 바로 NFC 방식이에요. 사실 근데 뭐 MST나 NFC 요건 궁금하지 않으시죠?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왼쪽 위에 이 석삼자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갑 쪽에 보면은 교통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티머니를 사용할지 캐시비를 사용할지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티머니를 사용할게요. 그러면은 요 NFC를 켜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 NFC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 알림창을 두 번 내려보면은 잘 찾아보면 NFC가 있을 거예요. 요 NFC를 활성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요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요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번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점점점 누른 다음에 버튼 편집 눌러주시고 꾹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NFC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켜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뭐 후불이냐 선불이냐 휴대전화 결제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후불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등록했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사용하던 거로 등록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뭐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뭐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카드 등록을 마쳤다면은 NFC가 기본 모드나 아니면은 카드 모드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켜져 있는 상태라면 화면을 켜지 않고도 또는 접은 상태에서도 전부 다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 중에 좀 궁금하신 점이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뭐 배터리가 아까워서 혹은 잘못 눌려서 요 NFC를 만약에 껐다 이러면은 내릴 때 다시 찍을 때 그때 그럼 중복 결제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탈 때 찍었다가 중간에 NFC를 끄고 내릴 때 다시 NFC를 켜서 찍어도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전혀 뭐 중복 결제 이런 거 없고요. 제대로 작동합니다. 근데 이 NFC 카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냥 항상 켜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 모드와 카드 모드의 차이는, 카드 모드라는 거는 마치 우리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처럼 이런 NFC 리더기에 이 핸드폰을 딱 접촉했을 때 그때 이 정보를 읽히기 위한 모드인 거고요. NFC 기본 모드라는 거는 방금 말한 이런 교통카드 기능도 되지만 반대로 어떤 NFC 같은 걸 있을 때 핸드폰으로 요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되는 게 바로 기본 모드예요. 그래서 이 NFC 기본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 워치를 구매하신 분들, 요분들도 티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냐 요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짧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웨어 OS 추천 앱, 그리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티머니 갤럭시 워치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해서 요 핸드폰에 등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핸드폰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만약에 배터리가 다 꺼지면 어떡하냐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각자의 경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0% 배터리가 되고 나서도 소량의 배터리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배터리를 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갈 때 그대로 핸드폰을 갖다 대보면은 찍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이 NFC 교통카드 모드가 그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 일정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의 경험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대략 공통적으로 보면은 몇십 분 이내로는 뭐 환승도 되고 교통카드가 찍힌다고 합니다. 워치의 경우에는 꺼져 있을 때는 절대 작동을 하지 않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작동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켜려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배터리를 소모하게 된다면 교통카드 기능을 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아이폰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래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것보다 스와이프를 통해서 홈화면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존 갤럭시 유저분들도 저는 스와이프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만큼 더 화면을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여기에서 스와이프 제스처 요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정의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 보셔서 이 설정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홈화면을 들어 올리면 최근에 보기가 되죠. 갤럭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홈화면을 들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기가 가능한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래쪽에 이거 삼성페이가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보기를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것도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막 뭐 여러가지 어플들이 이렇게 또 목록에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홈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줍니다. 요걸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 아래쪽에 보면은 태스크 체인저라고 있는데 요거를 켜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보면 홈 화면 페이 영역에서 최근 앱 제스처 허용 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켜게 된다면 이제는 홈화면에서 이 삼성페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잡고 있으면 최근 앱 보기로 넘어갑니다. 요 기능 꼭 챙겨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왕 들어온 김에 요 태스크 체인저에서 몇 개만 더 건드려 볼게요.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최근 앱들이 이렇게 겹쳐서 예쁘게 보이는데 갤럭시 기본 세팅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앱밖에 안 보여가지고 뭐가 쌓여 있는지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겹쳐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스택 로 한다면 아이폰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버티컬 리스트라던가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거는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최근에 보기를 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어플들 추천이 뜨는 게 좀 싫다, 깔끔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에서 추천 앱을 끈다던가 위에 검색창도 없애고 싶다면 이것도 끄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갤럭시 하면 분할 화면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 분할 화면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최근 앱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분할 화면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열고 싶다 이러면은 아래쪽에 열고 싶은 앱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해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어플을 켜고 있을 때 오른쪽에 여기 엣지 패널 요걸 열어서 아이콘을 길게 끌고 와서 아래쪽에다 붙여주면은 또 바로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끌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굿락 들어가셔서 이 패밀리 앱 이쪽을 클릭하시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해서 받아주시고요. 저는 기본 세팅이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텐데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 요거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알려드릴 거는 여기 오른쪽 핸들 또는 뭐 왼쪽 핸들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곳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긴 제스처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뭐 대각선 아래로 내리기를 긴 제스처로 가져갔을 때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때 이거를 분할 화면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대각선 아래로 내리기를 하면은 바로 분할 화면 창으로 갑니다. 훨씬 더 편리하게 빠르게 분할 화면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눈썰미가 좀 좋으셨던 분들은 팝업으로 앱 실행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걸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카톡 같은 거를 등록해 두면은 언제든지 빠르게 팝업 화면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링크
링크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조금 업데이트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한번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림을 빠르게 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카톡이 이렇게 왔을 때 보통은 요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을 따로 펼쳐가지고 보겠죠.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알림이 왔다면 여기 위에 있는 팝업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쓸어내리면 바로 팝업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다던가 이럴 때 해당 앱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바로바로 답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가운데 거 이 오므리는 버튼을 눌러놓으면은 이 팝업 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최대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바로 앱 설정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폰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설정을 바꾸겠다 싶으면은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뭐 카메라, 사진 이런 거 설정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설정에서 앱의 설정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당 어플을 들어가면은 상하 좌우를 살피면 뭐 점점점이나 아니면 톱니바퀴가 있는데 보통 이런 데에서 해당 앱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설정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카메라 앱에 들어와서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갤린이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약간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겠다, 좀 검색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채널에 갤러버지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뭐 설문을 보니까 뭐 10년 차이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